이제 인천에서 제가 네.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지금 투표장에 갔는데 줄을 엄청 서 있다고 아, 합니다. 예. 인천 쪽에서 지금 이제 오전 10시 19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천 쪽에서 투표하러 갔는데 와 줄을 엄청 서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갔다가 빨리 나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금 예. 줄 서는 사람들은 줄을 제법 많이 선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왔는데 그게 뭐 정량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지금 모르겠고요. 사진으로도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야, 있는데요. 지금- 줄의 그 길이가 좀 상당합니다. 연령대는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지금 줄 서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오늘 또 날이 또 약간은 서 있으면 예. 또 더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날이 예. 그 우리가 보통 패션 코드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옷을 입고 있으면 예. 어떤 색을 입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죠. 매우 주관적이긴 한데 관전 포인트죠. 아까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보니까 예. 사진을 보니까 파란 요즘- 조끼를 요즘 입으신 분들이 실시간 있어요. 사진인가요? 실시간 실제 아침에 이제 지금 계속 뉴스에 올라오는 사진을 이렇게 이제 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대선 오픈런 열기가 굉장히 후끈했다라는 속보도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인천에 투표하러 갔던 분이 올려주신 거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다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제 오늘 투표하신 분들 현장 분위기를 또 보셨을 텐데 그 채팅창으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투표 독려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이런 것도 좀 채팅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희한 부부님께서는 저는 아기 미어캣들에게 파란 목도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키우는 반려동물에게까지 파란색 목도리도 하고 이렇게 또 투표 동료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투표장에 직접 이제 찾아가서 투표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그렇죠. 짧게 올려주시면 그래도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위아래로 파란색 옷 입으신 분들도 계셨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파란 기운이 도는 그런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해요. 자, 지금 이제 통계가 10시까지 예. 이루어진 것을 또 정리해 주신 우리 이재두 회장님이라고 정말로 예. 저희들 외부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현상을 누구보다도 아주 잘 분석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정리가 좀 돼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오전 10시 현재 전체 투표율 증가는 1.7%포인트다. 예. 근데 오전 7시에는 0.3%가 앞섰고 자, 포인트는 제가 빼겠습니다. 0.3%포인트. 8시에는 0.7%포인트. 9시에는 1.1%포인트. 10시에는 1.7%포인트입니다.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하고 할 때는 1.6%였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 격차가 지난 대선 투표율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예.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가 보딩 크로스라고 할게요. 투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섞어서 하고 있는 오후 1시에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7.1%의 최종 득표율 지난 대선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미 통계적으로 그렇죠. 이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가 지금 17%, 경북이 16.1%, 부산이 12.5%, 울산이 13%, 그리고 경남이 이제 14.7%인데 요 상황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는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찌됐든 지금 지난 대선보다 아침 7시보다는 지금 현재 투표율 자체의 플러스 요인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77.1% 넘어선다. 그러면 신 변호사한테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되면 누가 결집해서 표를 찍었느냐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자 동일하다. 지난 대선과 동일하게 77.1%의 투표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양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양 진영 결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양 진영의 총량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투표율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를 제가 이해하는 바는 양 당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늘어날 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 총량이라는 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때 그때 투표율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다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는 사람은 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던 사람이 볼 때 이제 그게 이제 신규 유입의 저는 인원이라고 봐서 그분들이 저는 투표율 증가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면 어떤 표심이 중요하냐? 결국 중도 표심이
어디를 지지하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윙 보터, 크로싱 보터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서, 만약에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번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럼 중도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저는 지금까지도 여론조사를 제가 쭉 분석해온 바에 의하면 중도들은 내란에 있어서는 응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늘 6대4, 7대3 이 정도로 응징표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데, 뭐 재외국민 투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투표율의 열기로 봐서는 뭐 민주당이 확실히 더 유리한 선거라는 유리한 점이 상황이다. 입증되고 있다. 투표율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지층의 어떤 결집 표심보다 중도층 표심의 확장이 제일 중요한 선거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이 투표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중도층 확장까지도 고려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주신 건데, 중도나 무당층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뭐 구속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7대3으로 사실상 내란 응징 쪽이 70%, 그렇죠. 헌법 수호 쪽이 70%,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안에서도 윤석열 쪽의 편을 드는 분들이 한 30%에서 40%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7대3의 구조로 중도표가 나눠진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자,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실은 이번 대선이 어쨌든 내란 종식을 위한 심판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순위로 그 다음 이제 중도층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 저는 투표장에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 윤석열의 아류가 지금 김문수다라고 하는 인지는 확실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표를 찍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도층에서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투표율의 추이나 상황을 보면 일단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투표장으로 가고 있고, 가는 게 제일 그것이 중요하죠, 지난 사실. 대선보다 투표율을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결국은 심판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또 전문가 한 분이 저한테 본인이 예측하는 최종 득표율에 대한 것을 올려주셨는데요. 뭐 실명은 제가 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분도 당초 생각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생각이 뭐 5% 이내다, 10% 이내다, 15% 전후다, 뭐 20% 넘어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본인의 전망치가 실제로 표를 다 까봤을 때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대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침에 단 한 명도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지금 투표율로 봤을 때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의견 주신 분도 본인은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놨던데,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예측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 당선 유력을 누가 제일 먼저 표시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각 이제 분야의 정치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도 나는 이렇게 예상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올리면 구체적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체로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란 진압과 응징이라는 것은 가장 지금 대선을 가르는 하나의 그 가장 중심축이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서 작용하는 이슈들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회복이죠. 그러니까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비전들을 평가를 할 텐데,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평가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안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일단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대상 자체가 없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호텔 경제니 뭐니 뭐 이상한 얘기만 계속해오면서 비판을 위한 비토 정치만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럼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이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을 더 우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그 미국과 일본의 쏠림 외교를 하면서 상당히 국익을 저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균형을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개혁 분야에서 검언 개혁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